정인이 사건 2주기 즉각 분리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윤혜인입니다. 오늘은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사례를 처벌하는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정인이법의 핵심이었던 즉각 분리제는 분리 이후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사회적 인프라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하며 보육정책을 가정양육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의 86.3%는 가정입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82%는 부모입니다. 아동의 삶을 가정양육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아동은 양육자인 부모의 학대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동만이 아닙니다. 매년 2만여 명의 가정밖 청소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가정밖 청소년을 가정에 돌려보내거나 일시적 보호시설인 쉼터에 수용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폭력과 학대, 갈등으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인프라를 보장해야 합니다. 저 윤혜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파악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와 통계를 공개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과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 정인이 사건 2주기를 맞아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학대 피해 아동,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복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복귀 이후의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인이법 통과로 1년에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갈 시 양육자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한 사례는 3%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 사례 37,605건 중 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31,804건으로 여전히 대부분의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에 재학대 비율은 14.7%로 전년에 비해 2.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는 가정복귀는 아동학대 재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이 집을 나오는 주된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 69.5%와 가정폭력 28%입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 상당수가 갈등과 폭력이 있었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 퇴소자의 절반 이상은 가정복귀를 이유로 퇴소했습니다. 국가는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갈 때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회복했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갈등과 폭력을 다시 마주하는 일은 아닌지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사후 모니터링과 퇴소 청소년 지원 조치는 미비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여성가족부의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현황을 질의한 결과 여성가족부는 지침으로는 존재하나 사후관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받거나 점검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는 개별 쉼터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여성가족부 차원의 총체적 지원과 적극적인 개입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집으로 돌아간 퇴소 청소년들은 또다시 거리로, 쉼터로 내몰리게 됩니다. 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정복귀를 사유로 퇴소한 쉼터 청소년의 51%가 쉼터로 다시 재입소했습니다. 가정으로 복귀한 뒤에도 가정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쉼터로 향한 것입니다. 유엔은 아동의 대한양육에 대한 지침을 통해 아동을 분리했던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만 아동을 가정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아동 청소년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부모의 상태, 가정 회복의 정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정 복귀 요건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복귀 이후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가정 밖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목표는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4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1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의 가정 복귀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 청소년이 존재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가정 밖 아동 청소년의 가정 복귀만이 아니라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 아동학대 사례는 37,605건으로 전년도 대비 21.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고작 6개소 신설에 그쳤습니다. 해마다 3만 명이 넘는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고작 1천여 명의 학대 피해 아동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정원 부족을 해결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넘어 자립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제가 여성가족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쉼터 거주 청소년 중 34%는 자립생활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 제도는 대부분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아동 청소년기의 자립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시설에 장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서 자립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 대부분이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에서 8월 기준으로 자립지원수당 적격자는 50명에 불과했습니다. 자립지원수당의 적격자는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만 18세 이후 퇴소한 쉼터 청소년은 686명인데 7%만 자립지원수당을 수령할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까다로운 시설 거주 요건으로 거르고 걸러서 일부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자립을 원하는 아동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삶을 가정 양육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무능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폭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저 역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다가올 여성가족부 감사를 통해 가정 밖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조치와 자립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